부산의 한여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오후였다. 금정산 등산로를 걷던 김준호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평화를 찾곤 했다. 28살의 그는 항상 혼자였지만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다. 산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던 준호는 어둑한 등산로 한켠에서 무언가 작은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마른 잎사귀나 작은 나뭇가지로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심장 박동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어떤 동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대로 두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는 부드러운 천으로 덮은 종이 상자를 임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진주라고 이름 지었다. 진주처럼 희귀하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진주의 모습은 특별했다. 부드러운 털은 은은한 진주빛을 띠었고 작은 눈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은 듯 깊이가 있었다. 준호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이 생명체의 정체를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진주는 점차 회복되어 갔다. 준호는 매 시간 깨어나 개조한 주사기로 영양분을 먹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진주는 준호의 말과 행동에 놀라울 정도로 반응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특히 준호의 집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검은고에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검은고 근처만 가면 진주의 눈빛이 달라졌고 몸을 들썩이며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진주를 데리고 다시 금정산을 찾았다. 범어사 근처를 지나던 중 나무들에 새겨진 이상한 무늬들을 발견했다. 기하학적인 문양들은 진주의 털 무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준호는 그때부터 부산의 옛 이야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도서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이 지역의 전설과 신화를 연구했다. 그러면서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수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매일 아침 진주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검은고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흐린 오후, 준호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희귀종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준호 씨, 최근에 특이한 동물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느낌이 숨어 있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매우 관심 있는 생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주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특별한 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것 아닐까요? 남자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런가요? 금정산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체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며칠 전 익명으로 올린 게시글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글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적지 않았었는데. 그 동물은 이미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다. 방 안쪽에서는 진주가 숨어있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잠시 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 다시 나타나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그 생명체의 보호와 연구에 매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방문자가 떠난 후 준호는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진주는 검은고 뒤에 숨어 있었고 그의 털은 경계하는 듯 솟아 있었다. 준호가 다가가자 진주는 특이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검은고를 가만히 켜보았다. 혀를 튕길 때마다 진주는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되려는 듯 몸을 움직였고 그의 털에서는 미세한 빛이 났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집 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나타났다. 진주는 더욱 활발해져서 특정한 방식으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희귀생물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런 기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진주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하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진주를 데리고 범어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절 뒤편의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서 더 많은 문양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를 느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진주도 평소와 다르게 준호의 옷깃 속으로 깊숙이 숨었다. 이제 준호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준호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검은고 선율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따라 빛나는 실들이 공중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그 빗줄기들은 진주의 털에서 나오는 빛과 똑같았다. 잠에서 깨어난 준호는 검은고 앞에 앉았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진주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검은고 혀를 튕겼다. 첫 음이 울리자 진주의 몸에서 미세한 빛이 퍼져나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준호는 중얼거렸다. 검은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악기 뒷면에 희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 문양들은 금정산에서 본 나무의 문양들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찾아보았다. 그동안 관심 없이 지나쳤던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은고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검은고를 지켜왔다. 이것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그 수호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왔다. 일기장을 더 읽어내려가던 준호의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수호령에 대해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그 수호령은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주빛 털과 신비로운 문양. 진주는 이제 검은고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준호가 혀를 켤 때마다 진주의 털에서는 빛이 퍼져나갔고 그 빛은 검은고의 문양과 공명하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갑자기 진주가 준호의 손을 살짝 물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였다. 진주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가리켰다. 준호는 즉시 이해했다. 그들은 금정산으로 가야 했다. 이른 아침 산길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진주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걸었다. 그들은 범어사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처음 보는 오솔길이었다. 갑자기 진주가 멈춰 섰다. 커다란 바위 앞이었다.
바위 표면에는 검은고와 같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빛났다. 준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검은고를 꺼냈다. 첫 음을 튕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위의 문양들이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진주의 털은 마치 달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검은고의 선율이 울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진동했고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작은 생명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진주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수호령이었고 검은고는 그 힘을 깨우는 열쇠였다. 하지만 이 깨달음과 함께 더 큰 위험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위 앞에서의 신비로운 경험 이후 준호와 진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없었다. 창밖으로 수상한 차가 자주 지나다녔고 낯선 사람들이 그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그가 본 적 없는 문양이 찍혀 있었다. 편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넘겨주신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구겼다. 진주는 그의 어깨 위에서 낮은 소리를 냈다. 그들의 유대는 이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었다. 준호는 진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진주 역시 준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뒷부분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대문화 보존회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존재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비밀 조직이다. 수백 년간 수호령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힘을 빼앗으려 했다. 우리 가문은 그들로부터 검은고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 건너편에 서 있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진주가 갑자기 검은고 쪽으로 달려갔다. 준호가 검은고를 잡자 진주의 털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현을 튕기자 방 안의 공기가 진동했다. 그때 진주가 준호의 손을 이끌었다. 특정한 선율을 연주하라는 듯했다. 준호는 직감적으로 현을 튕겼다. 검은고에서 이상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그러자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달빛이 방 안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진주의 몸에서 나오는 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준호는 재빨리 검은고를 가방에 넣고 진주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갔다. 도망치는 동안 준호는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진주와 검은고는 절대로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밤거리를 달리면서 준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밀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검은고의 선율과 진주의 비밀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준호와 진주는 범어사의 오래된 종각 아래에 숨어 있었다. 빗방울이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검은고 선율처럼 들렸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제야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용기가 났다. 수호령은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 그들은 우리 세계와 영적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들이다. 진주빛 털을 가진 수호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우리 가문의 검은고다.
진주가 준호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의 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다. 빗방울이 그 빛을 통과하면서 무지개처럼 반짝였다. 준호는 검은고를 꺼내 조심스럽게 현을 튕겼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검은고의 울림과 함께 진주의 몸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듯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진주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진주의 작은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 그의 털은 이제 은하수처럼 빛났고 주변에는 오색찬란한 빛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준호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한 노승이 서 있었다. 도망칠 필요 없다. 노승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곳 범어사의 수호자란다. 노승은 진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아이는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빛의 수호령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왔지. 하지만 그들도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노승이 설명했다. 수호령의 힘은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내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고 검은고를 통해 너를 준비시키신 거야. 준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에서도 미세한 빛이 나고 있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진주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위해 준비된 존재였다.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노승은 급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진주와 하나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수호령의 힘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그 과정은 위험할 수 있다. 준비됐나? 준호는 진주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준호는 검은고를 잡았고 진주는 그의 어깨 위로 날아왔다. 이제 그들은 함께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검은고를 꼭 붙잡았다. 진주의 빛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지금이야, 노승이 말했다. 내 마음속의 선율을 찾아 연주해라.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가락이 검은고 현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자연스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준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고대의 선율이었다. 진주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다. 빗줄기가 검은고를 감싸기 시작했고 그 빛은 준호의 몸으로도 퍼져나갔다. 비가 내리는 공간이 마치 별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변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각 주변에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이상한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저 빛을 포획해라.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었다. 준호와 진주를 감싸고 있는 빛의 장벽이 그들을 막아섰다. 검은고의 선율이 더욱 깊어졌고 진주의 빛은 이제 범어사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노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호하라. 이것이 진정한 수호령의 힘이다. 욕심이나 지배가 아닌 조화와 보호의 힘이야. 준호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다. 진주의 빛은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장비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진주의 몸에서 나온 빛이 준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동시에 검은고의 선율이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주의 기억, 수호령의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된 이유를. 이제 그들은 다시는 수호령을 위협할 수 없을 거야, 노승이 말했다. 너와 진주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지.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준호의 품에 안긴 진주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진주의 털은 은은한 달빛처럼 빛났고 그의 주변에는 미세한 빛의 고리가 맴돌고 있었다. 준호는 검은고를 메고 노승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야, 노승이 답했다. 이제 너희는 함께 이 세상의 균형을 지켜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 검은고는 그 여정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진주와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동이 틀 무렵, 준호와 진주는 금정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작은 빛의 흔적이 남았다가 사라졌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호령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지켜나가야 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